죽어.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휠체어를 절벽으로 밀어버렸습니다. 80세 할머니의 비명소리가 산골짜기에 메아리 쳤죠. 보험금 3억 원을 노린 치밀한 살인 계획. 며느리 영희의 휴대폰에 저장된 충격적인 메모. 시어머니 사고, 보험금 수령 빚정리 완료. 도대체 평범했던 시골 며느리가 어떻게 냉혈한 살인자로 변한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충청도 깊숙한 곳. 작은 농촌 마을에서 80세 오말순 할머니는 어김없이 달구름 소리에 눈을 뜨셨습니다. 50년 넘게 반복해온 일상의 리듬이었죠. 오늘도 날씨가 좋구나. 창밖 풍경은 한 폭의 동양화 같았습니다. 안개 낀 논밭과 구불한 시골길. 멀리 산자락에는 아침 햇살이 금가루처럼 반짝였죠. 말순 할머니는 마당으로 나가 손수 가꾼 텃밭에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잘 자라거라.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지낸 지 15년. 이제는 나름의 삶의 리듬을 찾아가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며느리 영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5살의 영희는 도시에서 자라 이 시골 마을에 시집 온 지 10년이 넘었죠. 응, 일찍 일어났다. 괜찮아요. 어차피 준호도 일찍 나가야 하거든요. 영희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죠. 말순 할머니는 텃밭에서 방금 딴 상추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상추가 참 잘 자랐네. 영희야, 이거 무쳐서 먹자. 네, 어머니, 정말 싱싱해 보여요. 영희의 대답은 다정했지만 자세히 보면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는 차가운 기운이 스며 있었습니다. 곧이어 외아들 준호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42살의 준호는 몇 년 전 도시에서 사업 실패 후 고향으로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다. 오늘 시내에 나가서 일 좀 보고 와야 해요. 준호는 서둘러 아침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걱정이 서려 있었죠.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 하지만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라. 네, 어머니. 준호가 나간 후 말순 할머니는 경로당으로 향했고 영희는 설거지를 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경로당에서는 어르신들과 바둑을 두며 담소를 나누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말순아, 요새 아들 사업은 어떠냐? 글쎄, 다시 시작한다고 하는데 힘들겠구나. 요즘 장사가 쉽지 않더라. 친구들의 걱정에 말순 할머니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녁 무렵 집에 돌아오니 영희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죠. 영희야, 무슨 걱정 있니? 아니에요. 그냥 준호 일이 잘 풀렸으면 해서요. 영희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다른 감정이 숨어 있는 듯 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죠. 이 평온한 일상 속에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균열이 곧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 오후 말순 할머니는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화투를 치기로 한 날이었죠. 말순이 왔구나. 어서 앉자.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대화가 이어지던 중 맞은편 김춘자 할머니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말순아, 아드님이 요즘도 사업 때문에 힘들어 하신다며? 순간 말순 할머니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시내 나가서 들었는데 빚이 꽤 있다고 하더라고. 그것도 몇 억씩. 말순 할머니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빚이 몇 억이나 된다는 소리는 처음 들었거든요. 정말 그런가? 마을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야. 미안하지만 너만 모르고 있었나 보다. 말순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들이 그런 심각한 상황을 숨기고 있었다니.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도대체 몇 억이라는 빚은 어떻게 생긴 것일까요? 어머니, 벌써 오셨어요? 영희가 침울한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응, 일찍 들어왔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괜찮다. 저녁 무렵 준호가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피곤한 표정이었죠. 준호야. 네. 어머니.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어머니한테 얘기해도 된다. 순간 준호와 영희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말순 할머니는 아들의 억지 웃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말순 할머니는 목이 말라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작은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 달도 적자야. 어떻게 버티지? 준호의 한숨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영희 목소리에는 묘한 냉정함이 묻어 있었죠. 무슨 방법? 당신, 어머니가 가진 땅이나 집 정리하면 되잖아요. 그럼 빚 정리는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순간 말순 할머니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말인가요? 영희야, 그런 생각은 하지 마. 어머니가 살아계시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미루고만 있을 거예요? 빚쟁이들이 매일 전화하는데. 그래도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 평생 모아놓은 게 뭐가 대단해요? 어차피 나중엔 우리 거 될 텐데. 미리 좀 써서 뭐가 나쁘다는 거예요? 영희의 냉정한 말에 말순 할머니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효부로만 알고 있던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았죠. 곧이어 두 사람의 대화는 끝났고 말순 할머니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잠은 더욱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며칠이 지나도 말순 할머니는 그날 밤 대화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 영희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죠. 평소 다정하던 모든 행동이 이제는 가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영희가 다정한 목소리로 아침을 차려주었지만 말순 할머니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고맙다, 영희야. 겉으로는 평상시와 같이 대답했지만 예전 같은 따스함은 없었습니다. 며칠간 집안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영희의 모든 행동을 예의주시했고 영희 역시 시어머니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영희가 갑자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가 정말 좋지 않아요? 그러게, 날씨가 참 좋구나. 요즘 집에만 계셔서 답답하시지 않아요? 바람도 쐬고 경치도 구경하실 겸 산에 좀 다녀오시는 게 어떨까요? 순간 말순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산에 가자고 하다니. 산에? 갑자기 왜? 기분 전환도 하시고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서요. 나 혼자서는 산에 올라가기 힘들 텐데 휠체어에 태워드리고 제가 밀고 올라갈게요. 그렇게 높은 곳까지 가지 않아도 되고요. 휠체어라는 말에 말순 할머니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몇 달 전 넘어져 다친 이후로 장거리 보행이 어려워진 상태였거든요. 글쎄, 괜찮을까? 물론이에요. 제가 잘 모시고 다녀올게요. 영희는 계속 설득했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친절했지만 어딘가 자기적인 느낌이 들었죠. 그럼 가까운 데만. 네, 물론이죠. 결국 말순 할머니는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몰려왔죠. 오후 2시쯤 영희는 휠체어를 준비하고 말순 할머니를 모셨습니다. 마을 뒤편 야트막한 산으로 향하는 길이었죠. 어머니, 편하세요? 응, 괜찮다. 영희는 휠체어를 밀며 계속 신경 써주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친절이 더욱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산길은 생각보다 험했습니다. 영희는 숨을 헐떡이며 휠체어를 밀어 올렸죠. 영희야, 너무 힘들면 그만 가자. 아니에요.
괜찮아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경치 좋은 곳이 나와요. 영희는 땀을 흘리면서도 계속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묘한 결연함이 서려 있었죠. 점점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주변이 고적해져 갔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드물어지고 있었거든요. 여기가 딱 좋을 것 같네요. 드디어 영희가 휠체어를 멈추었습니다. 앞으로는 마을 전경이 내려다 보이지만 뒤로는 가파른 절벽이 있는 위험한 장소였죠. 와, 경치가 정말 좋네요. 응, 좋구나. 말순 할머니는 대답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왜 하필 이런 위험한 곳까지 와야 했을까요? 어머니, 바람이 시원하죠? 영희는 다정한 말투였지만 그녀의 손이 휠체어 손잡이를 더욱 꽉 쥐고 있다는 것을 말순 할머니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희야, 우리 이제 내려가자. 바람이 좀 차갑다. 조금만 더 있다가 내려가요. 여기까지 힘들게 올라왔는데. 영희의 대답에는 미묘한 거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점점 불안해졌죠. 산 중턱 절벽 가장자리에서 말순 할머니와 영희는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아래로는 까마득한 계곡이 내려다 보이고 겉보기에는 평화로운 풍경이지만 그 속에는 섬뜩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영희야, 우리 정말 내려가자. 말순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희의 변한 태도를 느끼고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것이죠. 어머니, 왜 그렇게 불안해하세요? 여기 경치가 이렇게 좋은데. 영희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계산적인 미소였죠. 바람이 세게 불어와 말순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할머니는 몸을 웅크리며 떨기 시작했죠. 바람이 너무 차다. 감기 걸릴 것 같아. 그래요? 그럼 좀 더 따뜻한 곳으로. 영희가 휠체어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바람이 센 절벽 쪽으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영희야, 반대쪽으로. 아니에요. 어머니, 이쪽이 더 좋아요. 영희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휠체어가 절벽 가장자리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멈췄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휠체어 손잡이를 꽉 붙들고 몸을 뒤로 젖혔습니다. 영희야, 무서워. 너무 가까워. 어머니, 여기 풍경이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요. 순간 말순 할머니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 그것은 분명 의미가 있는 말이었죠. 뭐라고? 아니에요.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영희는 재빨리 말을 바꿨지만 말순 할머니는 이미 그녀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때 갑자기 휠체어가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절벽 쪽으로 말이죠. 영희야, 뭐 하는 거야? 말순 할머니는 공포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멈추지 않았죠.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곧 끝날 거니까요. 영희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차가운 본성이 드러난 것이죠. 영희야, 제발, 나 무서워. 말순 할머니는 휠체어 손잡이를 붙들고 있었지만 80세 노인에게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우리도 살아야 하거든요. 휠체어의 앞바퀴가 절벽 가장자리에 닿았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아래를 내려다보고 기절할 것 같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안 돼, 안 돼. 말순 할머니의 절규가 산 전체에 메아리쳤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멀리서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민이구나. 12살 손자 지민이 숨을 헐떡이며 산길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영희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할머니, 여기 계셨어요? 지민이 달려오며 소리쳤습니다. 휠체어가 절벽 가장자리에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위험해요. 지민이 달려와서 휠체어 앞을 막아섰습니다.
지민이 나타난 순간 절벽 위의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영희는 당황한 나머지 휠체어에서 손을 놓았고 말순 할머니는 간신히 안전한 위치로 물러날 수 있었죠. 지민아, 지민아. 말순 할머니는 손자를 보고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천사 같은 등장이었거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왜 이런 위험한 곳에? 지민은 할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엄마, 할머니를 왜 이런 곳에? 지민이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영희는 갑작스러운 아들의 등장에 완전히 당황해 있었죠. 아, 그냥 경치 구경하려고. 영희의 대답은 어눌했습니다. 평소 당당하던 그녀가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죠. 엄마, 할머니가 무서워하시는데 왜? 지민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지민아. 할머니가 그냥 높은 곳을 무서워하실 뿐이야. 할머니, 우리 집에 가요. 여기 너무 추워요. 지민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말순 할머니는 다시 한번 안도했죠. 그래, 그러자. 제가 휠체어 밀어드릴게요. 지민이 나서서 휠체어 뒤로 갔습니다. 영희는 어쩔 수 없이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산을 내려가는 동안 일행은 말이 없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방금 전 일을 되새기고 있었고 영희는 실패한 계획 때문에 복잡한 심경이었으며 지민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에 잠겨 있었죠.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지민이가 와줘서. 말순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자 앞에서 며느리의 살인 시도에 대해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집에 도착하자 영희는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지민아, 너는 왜 산에 왔니? 학교에서 일찍 끝나서 집에 왔는데 할머니가 안 계셔서요.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산에 가셨다고 해서. 지민의 대답을 들으며 말순 할머니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지민이 오지 않았다면. 지민아, 고맙다. 왜요? 할머니? 그냥 고맙다. 그날 저녁 준호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죠. 어머니, 오늘 영희랑 산에 다녀오셨다면서요? 응, 다녀왔다. 어떠셨어요? 준호의 질문에 말순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기분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큰 공포를 느꼈거든요. 그냥 그랬다.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민만이 평소와 같이 밥을 먹었고 나머지 세 사람은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죠. 말순 할머니는 영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을 죽이려고 했단 말인가? 그리고 이것이 끝일까? 아니면 또 다른 시도가 있을까? 그날 밤, 말순 할머니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오늘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너무나도 생생한 기억이었거든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누구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산에서 있었던 일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말순 할머니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영희를 바라볼 때마다 그때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죠. 어머니, 아침 드세요. 영희가 평상시와 같이 식사를 차려주었지만 말순 할머니는 선뜻 젓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음식에 뭔가 탔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괜찮다. 입맛이 없어서. 며칠 후 저녁, 준호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말순 할머니와 영희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준호는 곧바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11시쯤 말순 할머니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영희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죠. 호기심에 살짝 들여다보니 영희가 휴대폰을 보며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영희가 화장실로 가자 말순 할머니는 순간적으로 충동을 느꼈습니다.
영희의 휴대폰을 확인해 보고 싶다는 충동을 말이죠.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간 말순 할머니는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화면이 아직 켜져 있었고 메모장 앱이 열려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말순 할머니는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 사고 계획 보험금 3억 원, 집과 땅, 처분 예상 2억 원, 총 5억 원으로 빚 정리 가능. 첫 번째 시도 실패. 지민이 방해. 다음 기회 기다려야 함. 말순 할머니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영희가 치밀하게 계획한 살인 계획이었던 것이죠. 더 아래를 보니 더욱 구체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보험 가입 시기 3년 전, 자연사 및 사고사 보장. 의심받지 않으려면 사고로 위장해야 함.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서둘러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방을 나왔습니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말순 할머니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3년 동안 자신을 속이고 살인을 계획해온 며느리.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함이라는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말순 할머니는 밤새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거든요. 새벽이 되어서야 말순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영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말순 할머니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죠. 영희의 미소, 다정한 말투, 세심한 배려. 모든 것이 자신을 속이기 위한 가면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다.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영희의 걱정 어린 표정을 보며 말순 할머니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표정 뒤에 얼마나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는지 이제 알 수 있었거든요. 그날 하루 종일 말순 할머니는 영희의 모든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게 되었죠. 이제 말순 할머니에게는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 끔찍한 진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말이죠. 며칠 후, 준호가 2박 3일간 서울 출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이 소식을 듣고 불안해졌습니다. 아들이 없는 동안 영희가 또 다른 시도를 할까봐 걱정됐거든요. 어머니, 준호가 없는 동안 제가 잘 모시겠어요. 영희 말에 말순 할머니는 오싹함을 느꼈습니다. 준호가 떠난 첫날 밤은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말순 할머니는 방문을 잠그고 잠들지 못했죠. 둘째 날 오후, 영희가 다시 산책을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날씨가 정말 좋네요. 오늘은 앞쪽 공원으로 산책 어떠세요? 아니다. 집에 있겠어. 말순 할머니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어머니, 집에만 계시면 답답하시잖아요. 괜찮다고 했잖니. 어머니, 혹시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게 뭔지 내가 더 잘 알지 않겠니? 말순 할머니의 날카로운 말에 영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영희야, 그만하자. 이제 다 알고 있다. 말순 할머니가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희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유지해왔던 가면이 벗겨진 순간이었죠. 뭘 안다는 거예요? 내 휴대폰에 있던 메모 다 봤다. 보험금 3억. 내 집과 땅까지. 참 치밀하게 계획했더구나. 순간 영희의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그건 뭐, 변명할 거리도 없지 않니? 영희는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왜?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기에. 잘못하신 건 없어요. 빚 때문이에요. 준호 사업 실패로 생긴 빚이 정말 많아서
그래서 시어머니를 죽여도 된다는 거니? 아니에요. 처음엔 그런 생각 없었어요. 그런데 점점 상황이 나빠지니까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가 예정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죠. 어머니, 영희야, 저 왔어요. 거실로 들어온 준호는 무릎 꿇고 있는 아내와 굳어 있는 어머니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준호야, 앉아라. 내 아내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 순간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보험금과 내 재산을 노리고 3년 전부터 계획한 일이야. 준호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영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준호야, 미안해. 정말 그런 거야? 준호는 주저앉았습니다. 아내가 3년간이나 어머니를 죽일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했어? 빚 때문이에요. 당신도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그래서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야?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경찰에 신고하실 거예요? 그래야겠지. 그날 저녁, 경찰이 와서 영희를 연행해 갔습니다. 살인미수 혐의였죠. 지민이 상황을 알게 됐을 때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영희가 연행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준호는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고, 지민이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정말 할머니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지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지민아. 하지만 이제 끝났다.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사람이 절망에 빠지면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한단다. 며칠 후, 말순 할머니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호사를 불러서 유언장을 작성하기로 한 것이죠. 어머니, 갑자기 왜? 준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번 일을 겪고 보니 생각이 많아졌구나. 내가 가진 땅과 집, 그리고 예금은 모두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겠다. 준호와 지민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 지민이 교육비로 5천만 원만 따로 떼어놓고 나머지는 모두 기부할 거다. 어머니, 왜 그런 결정을? 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잖니. 돈이 없으면 아예 이런 욕심을 부리지도 못할 거 아니냐. 말순 할머니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준호야, 너도 이제 정신 차려라. 사업 실패했으면 다른 일을 찾아보고 빚도 차근차근 갚아나가야지. 네, 어머니. 그리고 영희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하지만 지민이는 내 손자다. 그 애는 잘못이 없으니까 내가 키우겠다. 지민이가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랑 살래요. 그래, 우리 지민이. 며칠 후 유언장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혼자 마당에 앉아 석영을 바라봤습니다. 50여 년을 살아온 이 집, 남편과 함께 일궈 온 재산,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할머니, 지민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할머니에게 달려왔습니다. 우리 지민이 왔구나.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좋은 일이 있었어요. 지민이는 할머니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민아, 할머니가 하나 말해줄 게 있단다. 뭐예요? 돈이 있어도 없어도 가족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야. 돈은 사라져도 진짜 가족의 마음은 영원히 남는 거란다.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저는 할머니가 제일 좋아요. 지민이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산 너머로 붉은 노을이 번져가고 마을에는 평화로운 저녁 시간이 찾아왔죠. 말순 할머니는 손자의 손을 꽉 잡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가족은 산산조각 났지만 진짜 소중한 것은 지켜냈다고 말이죠. 지민아,
배고프지? 저녁 준비하자. 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비록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몇 달 후, 영희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준호는 이혼을 결정했고 새로운 직장을 찾아 성실하게 일하기 시작했죠. 지민이는 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더욱 밝고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기부한 재산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쓰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할머니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죠.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가족과 돈, 그리고 진정한 행복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로 이 이야기에 대한 느낌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욱 의미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